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의 신화가 첨단 기술과 만나 그려내는 환상적인 빛 그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제주 다양한 설화 이야기도 더 실감나게 들려드립니다. 제주의 특별한 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만남, 지금 만나볼까요? 도내 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제주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제주의 문화, 그리고 제주의 설화, 그리고 제주의 해녀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선정되었고,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도외의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그리고 공연, 그리고 융복합 공연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는 했어요. 제주에도 메타버스, AR, VR 등 IT 분야의 핫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 촬영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융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드론 촬영을 시작으로 지금은 가상현실 체험이나 콘텐츠 개발 등 기술을 확장해 전국은 물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무한 성장 중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얘가 드론의 움직임이 될 거죠. 네네네네네. 이렇게만 받아왔어요. 실제로 같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앱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도 오류 수정을 하려면 어차피 실시간으로. 엑셀 컨텐츠에 대한 점검 회의였고요. 융복합 엑셀 드론 아트 공연의 일환으로 저희가 엑셀 컨텐츠를 담당한 회사였고, 일단 파블로항공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이제 마지막 단, 자청비 일대기가 아니라 자청비를 주제를 통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메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드론 아트와 저희 컨텐츠로 같이 녹여내는 형태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의 주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증강현실의 컨텐츠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시작은 했으나 야간 문화 컨텐츠를 이제 일환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밀밭이 드넓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XR 기술과 드론, 스토리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상자의 정체가 뭘까요? 아, 드론이었군요. 행사를 위해 300여 대나 되는 드론이 총출동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희가 연출하는 드론은 군집 드론이라고요. 한 사람의 오퍼레이터가 수많은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을 이제 컨트롤하는 기술 군집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집 드론 기술에다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최고 기술인 드론의 이제 불꽃을 단 불꽃 드론까지 이번에 결합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 쇼는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서 모양을 그리는데 유성 효과를 내려면 이 5배 빠른 드론을 군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서로 충돌되지 않게 원하는 그 각도와 원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늘 보여주는 기술 중에서는 고퀄리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 자체가 그 드론과 XR에 결합되어 있는 혼합현실 융합 드론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진 거는 제주의 메밀밭이라는 실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용수와 그리고 스토리텔러와의 결합되어 있는 공연물, 이런 것들을 같이 각각 요소들을 어떻게 융복합되어서 공연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단순한 스토리를 입체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기술력, 더욱 궁금해지네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공연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XR이 45도 정도 각도로. 기존의 드론 공연은 물론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연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를 XR 기술을 더해서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게 이번 사업과 행사의 취지입니다. XR은 Extended Reality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가상 혼합 현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무언가 데이터나 더 추가된 컨텐츠들이 X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시각으로 다가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XR 기술과 그리고 드론의 군집 운영 기술,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과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주에 이런 지원 사업이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의 XR 기술과 드론 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찍으시면 이제 들어가셔서 드론 쇼나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곳곳에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설치한 앱을 그림에 갖다 대면 놀라운 실감 영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에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약간 포켓몬고 같이 그런 것 같았어요. 어른도 외국인도 아이들처럼 좋아하네요. Very cool. Very cool. I've never seen an app like this. Very interactive event, and I'm really excited about the drone show. I heard the same people did the Olympics that are doing this drone, so I'm very excited. 다른데 메밀꽃하고 제주도 메밀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메밀꽃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제주의 어떤 천연 자연, 오름, 이렇게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부분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접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작물 속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접목을 시켰을 때 그에 따른 농산물의 가치는 2배, 3배, 4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보고 어떤 농업에 대한 좀 희망을 좀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역사, 신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잉 아트 제주 출발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 여자아이가 바로 농경의 신 자청비례너여. 관객들은 미리 설치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연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치 신비로운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듯 몰입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이 펼쳐내는 빛 그림에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핸드폰 속 고래가 헤엄치고 드론 오름이 영롱하게 솟아오르고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주의 신화 공연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합, 정말 멋있네요. 메밀밭과 하늘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농경의 신 자청비 이야기, 절대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 듯합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많은 드론들을 보니까 정말로 멋있고 좋았어요. 제가 봤던 드론쇼는 그냥 드론만 띄워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형태 나타내는 그런 드론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XR 이제 영상이랑 같이 보는 그런 드론쇼를 이제 봤는데 너무 약간 황홀하고 그때 그 다가오던 그 약간 감동이 또 처음 시도인 만큼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는 첨단 기술,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네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제주형 첨단 기술의 미래, 응원합니다.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가 한국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우주여행 시대. 전남의 발명 인재들이 창의적이고 멋진 우주 정거장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우주로 가는 꿈을 싣고 굴러가는 롤링볼을 따라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로호의 고향 전남 고흥. 발명교육센터에서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참가자들의 본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3명에서 5명씩 한 팀이 되어 롤링볼 장치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어진 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자. 방금은 됐는데.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조금만 우드로 더 조정해 볼게요. 너무 실렁실렁한 것도 그렇긴 하다. 좀 더 경사지게 해야 되나? 잠깐만. 이쑤시개 옆으로 한 개 더 꽂아보자. 그러면 기계가 안 움직이잖아. 이 우주 정거장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딱 이게 맞아야 돼. 이건 됐다. 됐어. 오, 롤링볼이 어렵긴 해도 하면서 성공하려면 쾌감을 이뤄내서 그걸로 견뎌내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선 생각 못할 것들을 친구들이 생각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 등을 키워주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주과학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나로 우주센터를 찾았는데요. 잠시 대회도 있고 놀라운 우주과학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이 로켓을 썼는데 이게 세계 7번째로 개발한 엔진이거든요. 이 인공위성은 결론적으로 우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로켓이 필요해. 인공위성이 우주로 가려면 로켓이 필요하듯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주 정거장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이번 도전도 꿈나무들에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우주 강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유낙하나 약간 무게중심 이런 거를 응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드디어 본선 대회가 열리는 날. 올해로 8번째 개최되는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에는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한 60개 팀, 250여 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들을 이제 결과로 알려줄 수 있는 대회라서 기대가 되고 들뜨는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 다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2022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본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우주 정거장에 5개의 구조물을 만들고 자유 낙하 운동이나 무게중심, 원심력 등을 이용해 롤링볼이 굴러가는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중심이 안 맞아.
여기만 내면 잘 되는 건데 여기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집중하는 참가자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에도 하나둘 멋진 우주정거장을 완성해 갔습니다. 훨씬 시간이 단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빠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완성 못한 부분 체크해가지고 잘 되게 만들 거고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페트병으로 만든 발사체가 구슬을 출발시키면 이제 공은 심사위원에게 넘어갑니다. 네 개 왔지. 4개 왔고 큰 구슬은 하나 왔고 이거 40점이고.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미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어느 때보다 수준급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래도 나름의 성과는 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2개가 못 모인 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친구들과 같이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었고 다음에도 또 이런 창의도전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 집계가 이뤄지는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에 임했던 학생들을 위해 신나는 축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롤링볼을 이용하여 각자의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낸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처럼 즐겁게 배우고 재미있게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힘쓰겠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 창의도전 축제가 녹포시에서 개최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행사가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가득한 발명 인재들이 배출되기 바랍니다. 참가자들 또한 전남의 미래를 이끄는 청년들로 성장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도 높은 벽도 아닙니다. 이번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선도할 전남의 꿈나무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멈추지 않을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 기대하겠습니다. 롤링볼 장치를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답을 찾아봤던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같은 계기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누구나 창의적인 발명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과정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명의 경험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교육감상입니다. 오, 과연 어떤 팀이 받게 될지. 네, 2팀인데요. 57번 모범택시, 58번 신의 한수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등수를 매기지 않는 기관장 표창으로 이뤄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미션 1번을 성공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참 짜릿했었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서로를 약간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하면서 마음도 약간 뭉클해지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사랑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며 발명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아이들. 과학기술의 근본인 창의와 발명을 통해 함께 협력하는 지혜까지 배울 수 있는 축제. 2022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발명 꾸러기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메말랐던 감성도 촉촉해지는 계절. 기정사실 앞으로 따뜻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의 가을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뽀글이 최기정, 오늘은 경북 봉화로 길을 잡았습니다. 첩첩산중 오지로 알려진 봉화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을 소천면 분천리입니다. 원곡마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곳에는 유명한 간이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원역입니다.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 영화에 등장한 사연은 실화인데요. 영동선이 개통된 건 1955년이지만 1988년까지 이 마을엔 기차역이 없었습니다. 양원역. 이 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한편 작지만 아담하면서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양원역을 둘러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제가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정말 작고 아담하네요. 그래도 이 의자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쫙 앉아서 열차 언제 오나 기다리는 의자도 있고, 여기 열차 시간표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읍내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온 매무새 딱 가다듬고 나가잖아요. 아이고 타마 잘 나왔네.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 이렇게 몸 녹이라고 난로도 있네요. 진짜 작지만 아담한 게 뭔가 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역인 것 같습니다. 봉화와 울진 두 곳의 원곡 마을에 있는다고 해서 이름을 양원역이라 지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간이역으로 기록돼 있죠. 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좌우 양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열차가 언제 오는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열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양원역엔 하루 2번 기차가 섭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온기를 여기엔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에 조용히 기적을 올리는 무인간이역 양원역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기적. 이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차에 기적이 울린다라는 의미도 있죠. 이 가을 양원역에 와서 따뜻한 이야기와 영화 속의 장면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경북 봉화군 원곡 마을에 영화 같은 사연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춘향면 애당리로 달려갔습니다. 원곡 마을에선 약 40분 거리인데요.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낙엽들도 물들어가네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런 말 있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입니다. 이 길 끝에 책이 있습니다. 가보시죠. 주변 풍경과 대비되는 이색적인 공간의 정체는 바로 책방입니다. 춘향면에 딱 하나 있는 동네 책방이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책들 사이에 푹 안겨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첩첩산중, 그 속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속에 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신기하죠? 네. 여기는 산골 책방이에요. 그래서 봉화군에 하나밖에 없는 책방이고 책을 살 수도 있고 동네 분들은 읽을 수도 있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그리고 빌려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읽을 만한 어떤 책이 잘 어울릴까요? 이 가을에는 그래 가을이니까 그래도 시나 좀 감성적인 산문이나 시 종류가 좋겠죠? 저랑 딱이네요. 네, 네. 골라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럼 신간 쪽으로. 네. 중고서적부터 베스트셀러까지 작은 동네 책방인데도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자 씨는 왜 이런 두메산골에 책방을 열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봉화에 귀촌을 했는데 봉화에 책방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또 교직에 있었고 이 봉화군들의 어떤 문화 공간이 됐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모임방으로도 제공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자연 속에서 책과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면 싶어서 했고 뭐 이런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기를 바라고 이곳에 서점을 열었습니다. 은퇴를 3년 앞두고 귀촌한 국어 선생님에게 책방 운영은 사명감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늘어난 단골만큼 추억도 많이 쌓였죠. 1년살이 하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7살, 5살짜리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책방이 굉장히 좋았다. 1년살이 하고 가서 해마다 여름 휴가 때 오면 꼭 우리 집을 들려요.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서점이었다가 또 공부방이었다 작은 도서관으로도 변신하는 만능 책방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독서 모임 같은 문화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네요. 동네 책방에서 뽀글이 최기 정도 가을 감성에 젖어봅니다.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어렸을 적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면서 가슴이 벅차요. 무슨 책이냐고요? 짜잔! 농구 만화, 농구 만화. 저 어렸을 때 농구 선수 꿈이었거든요. 이 책 보면서 막 꿈을 키웠는데 키가 안 자랐어요. 여러분, 만화책이면 어떻습니까? 이 가을 내 손에 책이 있다는 거. 이 멋진 봉화의 자연과 함께. 이게 최고 아닙니까? 책방의 매력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북스테이입니다. 하룻밤 머물면서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란 뜻이죠. 여러분도 책과 함께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봉화에 계신 분들 그리고 봉화를 찾는 분들에게 마음의 양식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이 책방 서점을 계속 운영하실 텐데 목표라든지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의외로 시골이지만 이렇게 잔디가 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잔디 마당에서 좀 뛰어놀면서 책도 읽고 좀 편하게 안전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좀 더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에 묻다. 가을이다. 작은 시골 책방에서는 동화 같은 사연을, 오지마을 간이역에서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올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눈을 감으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꽃게야 기다려 내가 만나러 갈게.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가을바다 진미 중에 진미. 제철을 맞아 맛과 살이 오동통 듬뿍 오른 꽃게. 밥도둑 윤혼 꽃게 잡으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밥도둑 꽃게를 잡으러 제일 먼저 간 곳은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꽃게찜 전문점인데요. 아니 벌써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에 가을 제철 싱싱한 밥도둑이 있다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가을철 숯꽃게를 사용하는 찜 전문점입니다. 찜 요리요?
맛과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가을 꽃게 등장했습니다. 와, 사장님, 꽃게가 되게 싱싱해 보이는데 이거 올해 잡힌 거예요? 네, 올해 가을에 잡힌 해꽃게입니다. 오, 국내산 꽃게라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오, 수율이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봄에는 알이 꽉 찬 암꽃게, 가을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쑥꽃게가 최고죠. 찜에는 원래 양념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찜에는 육수가 8알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고춧가루가 워낙 좋은 경북 안동 최고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따로 숙성을 시키지 않고 바로 네. 사용해도 맛있습니다. 아, 그러면 양념장이 따로 없고 육수에 고춧가루를 그냥 넣어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쑥꽃게 위에 국산 고춧가루 이불을 덮어주고 골고루 양념이 스며들도록 섞어주면 맛있는 제철 꽃게찜 완성이요. 와, 싱싱한 가을 제철 꽃게가 이 매콤한 찜으로 완성됐습니다. 아, 진짜 보기에는 윤기가 추르르 흐르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그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가장 좋은 거를 자갈치 시장에서 이번 연도에 잡은 해꽃게를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콤한 찜이잖아요. 근데 수율이 너무 이제 탱탱하니까 입안 가득 그냥 게맛밖에 안 느껴져요. 너무 맛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가을 제철 꽃게. 차해진 흰밥에 한 입, 게딱지에 쑥싹싹 비벼 한 입. 집 나간 입맛도 절로 돌아오게 만드는 꽃게찜이었습니다. 이렇게 찜을 먹어보니까 되게 감칠맛이 좀 느껴지면서 되게 싱싱한 게살이 그냥 입안에 쫙 퍼지는 것 같은데 아까 들깨가루죠? 들깨가루 넣어서 그 숙성한 거를 쓰시던데 네, 왜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가장 중요한데 전분과 찹쌀을 저희 집만의 비율로 넣은 뒤에 그다음에 국내산 햇들깨를 넣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그걸로 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 비법 살짝 공개해 주실 건 없으시죠? 안 되죠? 가장 좋은 재료만 쓰면 그게 비법입니다. 아, 정석을 또 얘기해 주시네요. 정석대로 하면 가장 맛있는 찜 요리가 탄생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꽃게의 찜 매력에 흠뻑 빠진 손님들. 아유, 너무 맛있게 드시잖아요. 지금 요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맛이 어떠세요? 맛이 딴 집보다 이제 양도 많고 오. 질도 많고 그러네요.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찐 거 이러니까 진백을 먹는 진백이. 진배기를 먹는다.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훔쳐버린 밥도둑 꽃게찜. 사장님은 이 꽃게찜이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부산에서 꽃게찜 하면 저희 집이 먼저 떠오르는 그 집 참 잘한다, 좋은 재료만 쓴다 라는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싱싱한 가을 제철 꽃게찜. 이 마음을 찜! 첫 번째 밥도둑 꽃게찜 찾기 성공. 또 다른 밥도둑이 있다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매콤하지만 고소했던 꽃게찜은 그 야들야들한 살이 일품이었다면 이제는 생꽃게 게장을 만나러 가보시죠. 이번엔 부산 광안동에 위치한 간장게장 전문점입니다. 여기도 이미 손님들이 가득했는데요. 다들 맛있게 뭘 드시나 봤더니 범인은 바로 밥도둑 간장게장. 아니, 지금 요 간장게장 지금 벌써 반이 없어졌네요. 먹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너무 짭조름하고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예. 이거 밥도둑이네, 밥도둑. 이거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사장님, 손님들이 그렇게 밥도둑 가서 맛있게 먹던데 그 밥도둑 어디 있어요? 그 밥도둑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세요. 안쪽에 있나요? 네, 안쪽에 있습니다. 밥도둑 만나러 가보시죠. 먼저 주인공 우리의 꽃게와 그리고 간장,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다 왔는데 아니 재료가 뭐 꽃게랑 간장뿐이에요? 네. 꽃게는 사실은 이게 서해안 태안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저희들 비법은 간장에 있어요. 간장? 이 간장을 보시면 아주 까맣고 걸쭉하죠. 네. 짜지 않고 삼삼하니 짜지 않고 수승이 제대로 된 게 또 자랑거리거든요. 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이 또 들어가요.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다시 간장을 끓여내는 거죠. 그래서 탄생시킨 게 또 맛간장이라고 있어요. 맛간장. 예. 이 집만의 비법으로 탄생한 네, 맛간장. 네, 맞아요. 오, 진짜 진한데 깊은 맛이 나요. 오, 이 정성으로 빚어낸 그 간장게장. 저 맛보고 싶어요. 저 먹여주세요, 제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사장님만의 비밀 재료들과 정성, 사랑으로 만들어낸 이 집만의 비법. 맛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 등장이요. 드디어 사장님께서 정성껏 빚어낸 이 빛깔만 봐도 영롱한 간장게장이 완성됐습니다. 이 진짜 알이 가득한 요 간장게장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샤베트가 샤르르 녹는 것처럼 이 게살이 이렇게 슈르르 넘어가네요. 맞아요. 아니 어디 갔죠? 어디 갔죠? 게딱지에 밥을 쓱싹싹 비벼 한 입을 딱 먹어봤는데 아우 멈출 수 없는 그 맛 다들 아시죠? 밥도둑 등장. 밥 씹을 것도 없죠. 와 설거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후루룩 다 먹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처음 마음 먹었던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장님만의 비법과 정성,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밥도둑 간장게장.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이 가을 제철 꽃게 요리를 맛보시면서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사장님,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이맘때 먹으면 딱 가을 참맛 꽃게 요리. 여러분도 맛있게 즐겨보세요. 꿈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다. 제46회 경북도 지사기 초중고 야구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자, 대초 화이팅! 이곳은 경북도 지사기 야구대회 초등부 경기장. 포항 초등학교의 유일한 야구부, 대해초등학교 야구부가 출전하는 결승전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과연 대해초는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포항에서 유일하게 야구부가 있는 대해초등학교. 초등학생이 맞나 싶을 만큼 다부진 모습의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곧 있을 경기를 앞두고 훈련의 한창인 대해초 야구부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대초등학교 야구부입니다. 화이팅! 훈련을 위해 모인 25명의 야구부 학생들. 초등학교 야구부라고 귀엽게만 보지 마시라.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동안 야구를 한 고수들이자 공격, 수비 모두 빈틈없는 실력자들이라고요. 저희 대해초등학교는 3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고요. 선수 구성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포항 유일의 엘리트 초등학교 야구팀입니다. 지금 뭐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한 해 동안 많이 잘 내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도 지사기 우승, 2022년 4월 제6회 경북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기 초등부 우승, 전국 소년체육대회 3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대해초등학교.
올해 경북도지사기 야구대회에서도 마지막 우승을 향해 열심히 훈련 중인데요.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우리 대해초 선수들 소개 좀 제대로 해주실까요? 저희는 대해초 학교입니다. 저희는 대해초 5학년입니다. 저희는 대해초 야구부의 미래입니다. 이번 경기의 상대팀은 구미 도산초. 쟁쟁한 실력을 갖춘 야구 명문이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는 베테랑 6학년 선수들이 모두 빠지고 5학년 이하의 선수들만 출전을 한다고요. 저학년을 위주로 내일 시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기고 지고보다도 더 중요한 내년 선수들의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뭐 이기는 경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험 쌓기 위해서 대비를 해서 내일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학년 선배들의 힘으로 끌어왔지만 남은 결승전 경기는 5학년 이하 선수들의 경험치를 쌓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항 대해초. 승패보다 경험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 선수들 각오가 남다르겠는데요. 내일 7시까지 스윙 돌리거나 배팅 치거나 수비하고 또 집에 가면 그 종아리나 허벅지가 막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감독님이 연습은 시합처럼 하라 했고 시합은 연습처럼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했던 거를 시합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승전 선발 투수여서 긴장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그 고학년 형들에서 많이 뛰어봤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고 던지겠습니다. 시합은 연습처럼 대해초등학교 야구부 파이팅! 드디어 경기날 아침, 초등부 경기가 첫 순서인지라 이른 아침부터 우리 대해초 선수들 연습이 한창인데요. 경기 시작 전까지 계속되는 연습 또 연습. 오늘 각오가 대단한가 봐요. 평상시 때보다는 편합니다. 도산 초등학교는 6학년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5학년이 나가거든요. 저희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애들도 좀 편하게 하라고 좀 즐기면서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야구장에. 편하게 즐기면서 해라. 시합은 연습처럼 즐겨라. 승부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감독님은 말씀하셨지만 선수들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던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오늘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요? 뭔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선발 투수 김나원의 첫 투구. 깔끔한 스트라이크. 이어지는 도산초의 첫 공격은 플라이볼 아웃. 대해초가 삼진 아웃 잡으면서 1회 마무리. 이제 대해초의 1회 말 공격. 첫 타자. 행운의 안타를 치고요. 두 번째 타자 역시 안타를 기록합니다. 자, 대해초의 4번 타자. 2루타를 기록하며 경기 초반 기선제압 확실하게 대해초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선발 김나온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고 저희가 이때 연습했는 게 충분히 나오고 있어서 재밌는 경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하고 기특하고 아직 어린데 잘하니까 그래야 마음이. 초등부 경기는 6회까지 진행되는데요. 5회 말까지 3대0으로 리드해간 대해초등학교. 그런데 6회 초 도산초에서 3점을 내면서 결국 동점이 되고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처럼 연장전 경기를 시작하는 선수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걸까요? 7회 초 도산초가 내리 7점을 내고 대해초의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10대3으로 마무리됩니다.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깝게 역전패했지만 우리 대해초 선수들 끝까지 정말 멋있게 경기를 펼쳤죠. 이제 뭐 한 학년이 무시 못하거든요. 초등학교는 6학년과 또 5학년 차이가 이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경험이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뭐 내년쯤 되면 우리 선수들이 더 안 잘하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 선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올 동계도 열심히 해서 내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승부보다 중요한 값진 경험을 쌓은 선수들. 내년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경기를 펼쳐볼 수 있겠죠? 대해초 야구부의 활약을 응원합니다.